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이슈가 눈길을 끌었을까요? 야인스톡 오늘의 이슈 공개합니다. 오늘의 이슈입니다. SK, LG 찌릿찌릿 배터리 분쟁 극적 합의, 향후 전략은?입니다. LG 에너지솔루션과 SK 이노베이션의 배터리 분쟁이 2년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LG와 SK는 어제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대한 공동 합의문을 발표했는데요. 합의금은 총 2조 원 규모로 SK 이노베이션이 LG 에너지솔루션에 현금 1조 원과 로열티 1조 원을 나눠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향후 10년 동안 이와 관련한 추가적인 분쟁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면서 사실상 휴전을 선언한 건데요. LG와 SK의 합의 소식에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노동자와 자동차 산업의 승리라면서 큰 환영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번 합의로 LG 에너지솔루션은 미국을 비롯한 신규 배터리 설비 투자를 가속화할 계획이고요. SK 이노베이션은 미국에서의 사업을 계속해서 진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소송 비용과 합의 비용뿐 아니라 또 2년간의 소송으로 인해 실추된 양사의 이미지를 회복시키는 것이 중요 과제로 남은 상황인데요. LG는 배터리 지식재산권을 인정받았고 합의금이라는 실리를 챙겼지만 이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 전기차 시장 투자에 집중할 기회를 잃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SK의 경우에는 미국에서 철수할 뻔한 상황에서 이 배상금은 큰 타격이 아니라는 해석과 함께 또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패했다는 부정적인 이미지는 풀어야 할 숙제라는 분석입니다. 네, 한 주의 시작 월요일에 야인스 리턴즈 2부 본격적으로 출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박준현 운영형님 그리고 김민준 전문가님과 함께 할게요.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거고요. 또 오늘부터 새롭게 선보이는 코너가 있습니다. 일명 합정동 민박이라는 이름의 코너로 또 두 분께서 추천해 주시는 추천 종목들 만나보는 시간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 야인스톡이 진행된 이후에 끝난 이후에 또 이 코너도 함께 만나볼 수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 열어놓고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들 올려주시면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토마토TV 홈페이지 아자아자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셔도 좋겠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은 어떻게 보내셨을까요? 채팅창 출석 체크하고 시작할까요? 주미영님, 미소님, 또 보람보람 보라색 하면서 인사 나눠주셨고요. 준호님과 또 쫄보님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오늘 1시간 동안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좀 비가 좀 계속해서 오더라고요. 오늘이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제가 무서워서 소리 지르면서 운전하는 정말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운전할 때 좀 겁이 많이 났었는데 이와 함께 또 비와 날씨와는 또 별개로 코스닥이 1000스닥을 기록하기도 했고요. 또 이번 주에도 주요한 이벤트들이 기다리고 있는 만큼 좀 화창한 마음으로 한 주를 좀 보내셨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야인시대를 통해서 다양한 정보 얻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야인스톡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시장에서의 어제부터 시작해서 가장 굵직한 이슈가 아니었을까요? 어제부터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LG와 SK의 배터리 소송이 드디어 마무리가 됐는데요. 오늘 그에 대한 내용들 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하면서 앞으로의 대응 전략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한 713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두 회사 기업 간의 배터리 분쟁이 이제 어제로서 드디어 마침표를 찍게 됐습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기 바로 전날에 극적으로 이뤄진 합의다라고 하는데 일단 운영형님 이 내용부터 좀 체크해 볼까요? 네, 일단은 2년 동안 끌어왔던 부분 자체가 이제 극적으로 이제 타결을 좀 받는데 아무래도 이제 모든 게 그렇거든요. 위기가 닥치면 막판에 가서는 결국은 서로 양보를 하면서 좀 합의하게 돼 있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이제 바이든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한 이틀 정도 앞둔 시점이었죠, 그렇죠? 상당히 이제 긴박했죠. 그 시점에서 만약에 서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만약에 SK 같은 경우 거부권 행사를 안 하게 된다 한다면 미국 네. 쪽에서 10년 동안 배터리 할 수가 생산을 못하는 없으니까. 쪽에 부담을 느꼈던 거고 또 LG가 승리한다 하더라도 상당히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거거든요. 왜냐하면 한 나라 안에서 지금 싸우고 있는 쪽이니까 또 정부에서도 이미 전에 이제 국무총리 같은 경우도 서로 좀 합의를 해라 이제 그런 뜻도 있었기 때문에 여론의 압박이 심했다는 거죠. 저도 개인적으로 야 바이든 정부가 어떻게 판단할까 만약에 합의를 안 한다 한다면 좀 네.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냥 바이든 정부도 이번 그 합의했던 것 자체가 바이든 미국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섰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나섰던 이유 자체가 이번 그 소송 자체가 지적 재산권 문제지 않습니까? 그 미국이 지금 중국을 압박하고 있는 것 자체가 지적 재산권이거든요.
지적 재산권 때문에 미국을 압박을 하면 중국을 압박을 하면서 여러 가지 제한을 하고 있는 쪽인데 네. 바이든 정부 입장에서는 이거 거부권을 행사를 하게 되게 되면 지적 재산권을 인정하는 꼴이 되는데 이게 어쩔 수 없었던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러네요. 거부권 행사를 안 하게 되게 되면 조지아주에 공장 건설이 안 되면서 미국의 자동차 산업이라든가 고용 관계라든가 그런 부분에서도 치명적인 안 좋은 부분이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고민스러웠던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네. 보기에는 미국이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면서 합의점을 찾아가는 과정으로 전개되면 된 게 아닌가 뭐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싸움이 뭐 LG나 SK 두 양사 간에도 좀 부담으로 작용했을 뿐더러 미국 입장에서도 합의를 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다라는 여러 가지 좀 움직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김민준 전문가님은 이 합의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저는 뭐 약간 보이지 않는 압력이 좀 있었다고 보는 있었다. 쪽입니다. 뭐 제 주관적인 해석이고요. 일단 뭐 SK이노베이션에서는 계속적으로 건든 것이 조 바이든의 거부권 행사였거든요. 네. 근데 뭐 조 바이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쉽지 않았겠죠. 그리고 SK이노베이션 겁도 났을 거고 미국 쪽에서 어떤 식으로든 좀 압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중재를 나선 쪽이 미국 정부가 무역 대표부였거든요. 네. 여기서 뭐 하필이면 우리나라 기업 간의 소송을 적극적으로 중재를 나선다는 것도 웃기지 않습니까? 미국이 네. 그러니까 저는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나라 기업인데 우리나라 사람들 가만히 있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이게 조금 이제 아쉬운 측면이죠. 우리나라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야 될 것을 미국 무역 대표부에서 나가서 중재를 섰다는 거 결국 어느 정도 압박이 있었다 보고 있고요. 네. 그다음 조 바이든의 코멘트입니다. 조 바이든이 이런 코멘트를 했습니다. 미국 노동자와 자동차 산업의 승리다. 이것도 웃긴 쪽이죠. 그렇죠. 우리나라 업체가 소송을 했는데 미국 대통령이 미국 노동자와 자동차 산업의 승리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쪽이죠. 그런데 뭐 어찌됐건 미국의 압박이 네. 있었다는 근거 자료가 되는 것 같고요. 뭐 조 바이든 입장에서 일자리 창출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나 생각이 좀 들고 있고. 그다음에 제가 봤을 때는 실제로 이제 일어난 건 폭스바겐 사태거든요. 2019년에 있었던 감정 싸움의 촉발이 여기까지 온 겁니다. 결국은 이제 인력을 서로 뺏고 빼앗기는 뭐 결국은 이제 프로 입장에서는 연봉 많이 주는 대로 떠나간 쪽인데 네. 이 부분이 감정 싸움이 도화선이 되면서 2년 동안 소송이 진행되어 오던 부분이 결국은 완만하게 그래도 해결되었다는 측면이 좀 긍정적으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이 두 기업의 싸움의 최후의 승자는 사실 미국이 아니겠느냐 또 변호사가 아니겠느냐라는 의견들도 있어요. 이 두의 소송 전에 사용된 변호사 비용, 소송 비용이 거의 뭐 1조 원에 육박할 것이다라는 분석들도 좀 재밌는 분석들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부담감에 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이 두 기업의 LG와 SK의 배터리 분쟁이 드디어 합의점을 찾아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각 SK와 LG가 가지고 가는 득도 있을 거고요. 분명히 이 소송 기간 동안 가지게 되는 실도 있을 거란 말이죠. 좀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일단은 국내 배터리 산업의 입장에 본다면 뭐 당연히 호재의 요인이죠. 아무래도 경쟁사인 그 중국의 CAT라든가 네. BYD라든가 일본의 파나소닉 같은 경우는 좀 더 너희들끼리 좀 더 치고받아라. 그쵸. 그 사이에 좀 우리들은 점유율 좀 늘리겠다. 실질적으로 양사가 SK와 LG 간에 싸우는 기간 동안에 중계 CAT라든가 점유율을 많이 뺏어갔거든요. 맞아요. 그랬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배터리 산업 입장에서 본다면 불확실성 해소가 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시장에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반영이 좀 됐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일단 긍정적인 부분 자체는 앞서 얘기했다시피 계속적으로 소송이 진행됨에 따라 가지고 소송 비용이 좀 진행이 좀 될 거고요. 또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여러 가지 활동 자체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수주 활동이라든가 특히 SK 입장에서 본다 한다면 그 특허 침해와 관련된 부분이 어떻게 결정이 날지 모르기 때문에 수주를 맡기기가 쉽지 않거든요. 완성자 입장에서 본다 한다면 그런 어떤 부분들이 해소됐다 봐야 될 것 같고 이제 회사를 본다 한다면 LG 같은 경우는 당장 돈이 들어오니까 1조 원 정도가 당장 현금이 들어오잖아요. 네. 올해 정도 들어온다 그러니까 그다음에 1조 원 정도는 2023년도부터 SK의 또 배터리 매출에 따라 가지고 로열티 1% 정도 들어온다는 거니까 자금이 들어옴에 따라 가지고 투자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SK 같은 경우도 일부에서는 뭐 소송 비용 자체가 그 3조 원에서 5조 원 정도 되지 않겠는가, SK가 맞아요. 물어줘야 될 돈이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런데 실제로 이제 금방 2조니까. 줄어들었으니까 2조 원 줄어들었으니까 SK 입장에서도 상당히 당초 예상보다 적은 금액으로 합의를 했다. 선방했다. 선방했다. 네. 쪽인 것 같고요.
가장 부분 자체는 이제 미국이 SK가 자칫 잘못하게 되면 미국에서 10년 동안 배터리를 못 만들 수 있었고 또 조지아 쪽에 투자를 하고 있었던 것 자체인데 투자 자체도 뭐 중지가 된다면 다 멈춰야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 자체 못했는데 이제 결정됨에 따라 가지고 투자도 계속 진행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앞으로도 좀 더 추가적인 미국 쪽의 공장 증설도 나오지 않겠는가 뭐 그런 또 부분을 이제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뭐 LG도 호재를 받겠지만 SK가 상대적으로 이런 어떤 소송권 때문에 배터리 부분에 대한 평가를 좀 못 받았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뭐 LG화학 같은 경우 별로 시장에서 주목을 못 얻었지만은 그만큼 SK 주가는 이제는 소송이 취하됨에 따라 가지고 좀 배터리 산업 부분에 대한 가치를 좀 더 빠르게 LG화학보다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 현재는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정유 사업 부분 정도의 약간 어떤 가치를 평가를 받고 있는 쪽이거든요. 네. 그래서 배터리 사업 부분에 대한 가치를 좀 더 평가를 상대적으로 받지 않겠는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SK와 LG의 전쟁에서 정말 진정한 승자는 누구일까요? 지금 채팅창에서도 미소님이 SK가 합의금이 좀 부담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재정적인 부담에 대한 우려들도 나오고 있는데 이번 합의로 인해서 각 사의 좀 득과 실을 따져보신다면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저는 그 부분이 오늘 아침에 이제 회원방송 시간에 다뤘던 내용인데 이제 뭐 개인적으로 네. 증권사분들을 존중합니다. 많은 증권사 쪽에서는 재원 확보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거든요. 네. 그 이유가 이제 지금 이제 4월에 최대 상장 IPO SK I 테크놀로지죠. 분리막 쪽을 물적 분할해서 벌써 띄어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부터 분명히 시청자분들에게 전달하지만 제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네. 벌써 돈 되는 쪽 띄어냈거든요. SK 이노베이션 쪽은 보게 되면 정유학 부분의 시가총액 보게 되면 한 16조 정도 이쪽이. 그 다음에 양극재 쪽이 한 11조, 12조. 네.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만 분리막 쪽이 6조, 7조로 평가를 받는데 벌써 돈 되는 쪽 띄어냈어요. 거의 원티어입니다. 분리막 쪽이. 네. SK 이노베이션이 가장 앞서가 나가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이 분리막 쪽 돈 되는 쪽을 벌써 띄어냈습니다. 네. 양극재도 제가 봤을 땐 띄어낼 쪽 공산이 크죠. 그러면 돈 되는 쪽 다 띄어냈는데 누가 SK 이노베이션 껍질을 사겠습니까? 이건 문제가 된다는 쪽이죠. SK 이노베이션의 단기 순이익률을 보면 답이 나와요. 올해 잡혀 있는 게 5천억 원입니다. 근데 2조를 낸다고 그랬는데 2021년에 5천억 원, 2022년에 5천억 원, 네. 2023년에 로열티 부분으로 1조를 주거든요. 증권사에서 낸 리포트는 I 테크놀로지가 상장되면 약 1조 7천억 원이 확보가 된다. 그런데 이거 어불성설이죠. 말이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청자분들이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여긴 팩트입니다. SK I 테크놀로지는 헝가리 법인에 투자하겠다 그랬었습니다. 1조 원 상당을. 이미 이게 잡혀 있어요. 자금이 어디서 나냐 이거죠. 네. 결국은 제가 봤을 땐 또 물적 분할입니다. 제일 쉬운 방법이죠. 주주 네. 뒤통수 치기 일명. LG화학이 이걸로 욕을 많이 먹었지 않습니까? 결국은 개인 주주들한테. 제가 봤을 때는 SK이노베이션은 거의 물적 분할이 확정인 것 같습니다. 이게 가장 쉬운 재원 확보 방법이거든요. 인적 분할보다 물적 분할이 훨씬 쉽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제 시청자분들이 아마 이걸 모르셨을 거예요. 분리막 쪽을 벌써 띄어냈구나. 5월에 상장 예정입니다. 이 회사가 아이테크놀로지가.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양극재까지 띄어내가지고 아무래도 2조 정도를 확보해서 해결을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SK이노베이션 제가 아침 방송에서도 오늘 말씀을 드렸거든요. 주가에 대해서 장기 주의를 투자 해야 될까요? 관점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없다 그랬는데 물적 분할 요소는 분명히 고려를 하셔야 된다. 왜냐하면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지금 단기적으로 분명히 올라갈 거거든요. 네. 좋아졌다고 개선됐다고 보는 쪽이니까. 근데 문제는 제가 봤을 때 목표 주가가 지금 40만 원까지 나왔거든요. 맞아요. 키움증권에서는 뭐 26만 원을 썼고 하나투자증권에서 29만 원 썼는데 제가 봤을 때는 하나금융투자가 제일 합리적인 금액인 것 같아요. 근데 거기까지 단기간 내에 가버린다는 것이죠. 이번 호재로 그렇죠. 인해서. 그러니까 가격이 네. 이렇게 완만하게 장기 투자로 1년 동안 가야 될 것이 단기간에 훅 가버리고 나면 물적 분할. 그럼 결국 고점에서 잡은 또 주주들은 또 낭패를 당하기 십상인 것이죠.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여쭤봤기 때문에 답변을 좀 드리고요. 네. 단기적으로 좀 보게 되면 이제 결국 뭐 조지아주 공장에 이제 박차를 가겠죠. 이 부분은 투자를 이미 돈을 했던 쪽이니까. 그리고 이제 미국 뭐 매출 부분 이런 게 개선이 되겠죠. 이제 노이즈가 제거됐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배터리 3사 셀 업체에 비교를 하면 싼 거는 사실입니다. 지금 아직 물적 분할은 안 됐기 때문에. 네. 어찌됐건 분리막은 띄어져 나갔고요. 분리막 기술에는 거의 세계 최고 기술력입니다. 저는 뭐 SK이노베이션처럼 그것이 이제 기간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하게 호재성이다. 그리고 뭐 LG화학 쪽에서 보게 되면 지금 뭐 현금 확보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오늘도 웃긴 게 승소는 LG화학이 했지 않습니까?
그쵸, 맞죠. 네, 뭐 운영력도 계시고 돈은 LG화학이 받았어요. 근데 주가는 SK이노베이션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LG화학은 오늘 연설을 보게 되면 우리의 결국은 우리가 승리했다. 그쵸. 우리가 돈도 이렇게 인정받았다. 확보했다. 지적재산권 확보했다. 이렇게 축배를 불렀어요. SK이노베이션 근데 주가는 더 갔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쪽이죠. 돈을 2조 원 받은 쪽은 지금 주가가 못 가는 쪽이고 SK이노베이션은 가는 쪽이고 향후 뭐 투자 가능성은 용이해질 것 같습니다. LG화학 쪽에서 재원 확보가 됐으니까 주가는 근데 LG화학은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미 상장이 또 예정돼 있기 때문에 크게 변동은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 LG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좀 앞으로 전망까지 좀 체크를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조금 더 범위 넓혀서 2차 전지 관련주 전체, 2차 전지 섹터에 대한 영향은 좀 어떨지 앞으로 전략 어떻게 짤까요? 일단은 배터리 산업과 관련된 불확성은 해소가 됐다고 보는데요. 이 부분 자체가 주가 상승으로 연결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일단은 국내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과 특히 SK이노베이션의 이제 불확성 해소죠. LG화학보다는 안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SK이노베이션만 불확성 해소가 좀 되는 거지. 전반적으로 배터리 산업과 관련된 불확성 부분 자체는 저는 해소가 되지 않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배터리 관련 종목들이 작년 12월 달부터 지금 4개월 동안 하락했던 조정 요인을 봐야 되거든요. 네. 조정 요인이 가장 큰 부분 자체가 SK와 LG 간의 소송권이 아닙니다. 가장 큰 부분 자체가 완성차 업체들에 대한 배터리 내재화 쪽이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네네. 최근에 이슈화됐던 폭스바겐이 CATL로 좀 가면서 또 각형 배터리 쪽 우리나라 주력을 하고 있는 파우치형에서 벗어나서 각형 쪽으로 좀 갔고 그러면서 폭스바겐이 자체적으로 노스볼트를 통해 가지고 배터리 산업의 내재화에 착수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현재 LG화학이 최근 수주를 받았던 게 대부분 자체가 폭스바겐 쪽이 많거든요. 네. 20%가 빠져나갑니다. 이게 이런 추세라는 거죠. 폭스바겐도 그렇고 테슬라도 지금 배터리 내재화를 하려고 하는 쪽이고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도 쉽지는 않겠지만 배터리 내재화한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건 분명히 배터리 회사들한테는 악재 요인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난 아직까지 이거는 진행 중인 상황이에요. 이게 가장 큰 부분이거든요. 가장 큰 악재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악재로 나왔던 것 자체가 현대차의 리콜에서 나왔듯이 폭발 사고로 인한 네네. 리콜 부분 자체도 악재 요인이었거든요. 이거는 이제 기술 개발이 진행됨에 따라 가지고 해소가 좀 될 수가 있는 여지는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부분 자체가 국내 시장으로 따지면 SK와 LG 간의 소송 부분 자체가 악재로 작용했던 건데 가장 큰 악재 자체가 완성차 업체들에 대한 배터리 사업의 내재화와 그다음에 최근에 각형이니 원형이니 파우치형이니 그런 것들 이슈가 좀 되고 있는 쪽이 우리나라가 주력하고 있는 파우치형 쪽인데 현재 시장의 흐름 자체는 기술 개발 쪽엔 CAT를 주도하고 있는 각형 쪽으로 갈 가능성이 크거든요. 이런 것들이 더 큰 위험 요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기 전까지는 배터리 산업과 관련된 불확성 자체는 배터리 회사들은 저는 해소가 되지 않았다는 쪽으로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네. 그래서 일단은 그렇다면 이제 주식으로 따진다 한다면 현재 시장 자체가 성장주보다는 가치주 중심이에요. 작년도 가치는 압도적인 성장주 중심이었기 때문에 배터리 관련 종목들이 주도를 했지만은 지금은 가치주들의 실적 성장이 훨씬 더 가파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도까지는 성장주 쪽으로 많이 관심이 쏠렸지만 지금은 가치주 쪽에 다들 또 관심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매수가 분산입니다. 그래서 배터리 관련 종목들이 성장주가 주도를 못한다. 제한적인 상승이다. 또 그런 쪽으로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네. 그다음에 그럼 투자를 한다면 뭐냐? 어디로 갈까? 장비와 소재 쪽이에요. 소재 쪽입니다. 왜냐하면 배터리 내재화 한다 하더라도 소재라든가 장비 쪽에서는 누가 하든 간에 장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반도체도 세트 칩 회사보다는 장비와 소재 쪽으로 얘기한 듯이 배터리도 장비와 소재 쪽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LG화학이라든가 삼성 AS는 마이너스 전환이 좀 되고 LG화학도 고쳐서 말렸지만 소재 관련 종목들은 종가까지 더 강했어요. 소재 관련 쪽은 무조건 투자 쪽에 관심이 이게 배터리 내재화가 어떻게 되든 간에 그래도 장비와 소재 쪽은 수혜를 받는다는 거죠. 이쪽에 포인트를 좀 잡아야 되는 거고요. 네. 양극재와 관련해 가지고 얘기 많이 들어요. 에코프로 BM이라든가 SKC 동박이라든가 장비 쪽으로 본다면 SFA가 LG SK이노베이션의 장비를 공급하는 회사니까 이쪽에 관심이 좀 더 줘야 되지 않겠는가 상대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2차 전지가 이제 내재화라는 악재 때문에 주가가 좀 눌렸었는데 오늘은 이 호재가 살짝 숨통을 트여준 거예요. 그래서 올라왔지만 아직 근본적인 악재가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김민준 전문가님께서는 그렇다면 2차 전지 투자 전략 어떻게 짜세요? 저는 이미 이제 이통화통에서 노출이 다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올해 양극재입니다. 양극재. 네, 이 배우의 선다 시간에도 올해는 고르자. 네. 배터리 3사셀, 양극재, 음극재 뭐가 됐든 분리막까지 넣었거든요. 그때 이제 코나 화재가 나면서 관심을 두셨는데 본인의 성향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 김민주는 양극재입니다.
네. 그 중에서도 이제 결국 기술력 원탑 에코프로 BM인데 스미모토에 의해서 점유율이 이제 두 번째거든요. 스미모토 점유율이 좀 줄었어요. 42%대로. 에코프로 BM이 한 17%, 18%까지 올라간 쪽이니까 기술력 간에서는 원탑이에요. 예전에 LNF가 원탑이었는데 구강자, 이제 에코프로미 신강자인데 에코프로미의 기술력을 보시게 되면 NCA에 좀 편중돼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NCM도 하고 있는데 이제 네. 니켈, 코발트, 알루미니아, 니켈, 코발트, 망간이냐가 중요한 쪽인데 SD하고 이노베이션 다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폭스바겐이 각형을 가게 됐던 근본적 이유는 그 2년 전 사건입니다. 그때 이제 파우치형을 하고 있었는데 네. 속된 말로 좀 열받은 거죠. 속 시끄러우니까 그러면 우리 어차피 단가도 낮춰야 되고 뭐 차를 폭스바겐이 비싼 쪽은 아니거든요. 해외 쪽으로 보게 되면 뭐 벤츠, 벤틀리 이쪽은 아니니까. 네. 저가 공세를 해야 되니까 결국 중국 캐트를 선호한 거죠. 각형으로. 지금. 결국은 수혜를 볼 수 있는 거 배터리 3사 쪽에서는 SDI가 될 거고. 근데 저는 배터리 3사 셀 업체에 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왜? 어찌됐건. 왜? 파우치형에서 지금 각형으로 가는 쪽이니까. LG화학이나 SK이노베이션은 각형 쪽이 아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에코프로 BM인데 결국은 에코프로 BM의 NCM 비중이 좀 낮아요. 이 부분이 좀 해결 문제로 잡혀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 것들도 ROE는 다 20%가 넘습니다. 다 정리를 해드렸고 저는 이제 코스모 신세대 쪽입니다. 결국은 여기에 이제 밸류에이션 부담이 없고 기술력 부분인데 지금 기술력이 개발되어 있는 것이 공급을 해서 만들고 있는 배터리가 NCM 중에 811까지예요. 네. 여기서도 하이니켈 비중이 에코프로 BM이 제일 높는데 네 업체 모두 811까지는 진행이 된 쪽입니다. 이제 SK이노베이션 9반반이 포드 트럭에 들어가는데 그건 2023년에 네. 상용화 예정이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 실적이 답보되는 기업을 고르는 게 좋다. 네 기업 모두 주가 조정 국면에서는 진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2차 전지 아직까지 그래도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만한 주가를 끌어올려줄 호재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뭐 호재보다는 더 악재를 좀 더 얘기하고 그래요? 싶은데 굳이 호재를 얘기한다 한다면 네. 일단은 지금 이제 소송이 끝났으니까 이제 그동안 머뭇거렸던 수주 부분이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게 배터리도 이제 수주가 좀 나와야 되는 거니까 수주 부분 자체와 또 점유율이 좀 지금 LG화학이 점유율이 2위로 밀려났잖아요. 작년도요. CATL에 비해서 CATL이 24%, LG화학이 23.5%였는데 네. 점유율이 좀 빠르게 좀 회복이 좀 될지 그 부분을 좀 보셔야 좀 될 것 같고 일단은 뭐 호재 부분 자체는 앞서 얘기했다시피 일단은 어떻게 되든 간에 이제 소송이 마무리됐으니까 이제는 점유율 경쟁이지 않나요? 그렇게 위해서는 그러네요. LG라든가 SK 같은 경우 특히 미국 지역에 점유율을 확보하기 위해서 투자를 많이 할 거란 말입니다. 본격적으로 특히 네. SK가 그에 따라서 그래서 지금 장비라든가 소재 쪽이 수혜를 받는다는 거죠. 예. 소재 업체들이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모멘텀은 오히려 장비라든가 소재 쪽에 있다. 일단 투자를 할 거니까 네. 특히 SK 같은 경우는 이제 소송에서 좀 특허에서 좀 어느 정도 벗어났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LG화학이 지금 하반기 때 상장을 하고 있는 쪽인데 상장에 따라서 LG화학이 시장에서 정말로 가치를 평가를 받으면 분사된 평가를 받으면 다른 삼성 SDI라든가 SK이노베이션 같은 게 향후에 결국 분사를 할 거니까 그들 기업도 한 단계 올라갈 수 있는. 그래서 저는 결국은 주가 상승 자체는 하반기에 가야 된다고 봐요. 상반기 때는 고점 돌파는 힘들다. 뭐 다른 여타 종목도 LG화학도 마찬가지, 삼성 SDI도 마찬가지고 네. 그런 쪽이고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 자체가 지금 이제 성장성 부분 자체는 다 알고 있는 쪽이니까 실적이 따라줘야 돼요. 이제부터는 어느 정도 그렇죠. 전기차가 따라다니는 게 그동안 모니만 가지고 양극재 회사들 성장하니까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서서히 실적으로 가셔야 돼야지 이제 서서히 평가를 받을 수가 있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 좀 더 시간이 필요하겠죠. 매출의 성장보다는 수익성이 따라가는 것 자체가 이제는 이번 실적 시즌부터 좀 중요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민준 전문가님께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네, 저는 뭐 은영님이 다 말씀하셔가지고요. 네. 저도 역시 호재보다는 악재에 조금 집중을 하는 쪽입니다. 호재는 없어요. 없어요. 네, 호재를 말씀드리면 이 성장성이 호재인 겁니다. 그게 뭐냐? 점유율을 확대하는 것, 결국은 신규 물량 확보 전쟁이죠. 이게 호재입니다. 성장성은 이게 끝나지 않았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제 내연기관차를 전기차로 바꾸긴 해야 되니까 결국은 이제 신규 물량 확보를 누가 많이 하느냐, 점유율을 누가 높여가느냐, 이 이제 점유율 싸움이 된 겁니다. 네. 성장성은 유지가 되는 것 때문에 이게 강력한 호재일 것이고 결국은 이제 성장성이냐 수익성이냐 여기로 이제 탈바꿈 됐다는 거죠. 시장의 재평가가. 양극재 내 기업들은
분명히 당기순이익은 흑자로 다 전환을 했어요. BEP가 넘어갔는데 네. 이제부터 이 당기순이익이 얼마만큼 올라갈 것이냐 점유율을 높이면서 이 싸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고요. 전기차의 이제 성장성은 조금 내재했다면 줄어들긴 했습니다만은 결국은 성장성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호재다. 하지만 이제 점유율 부분에 관해서 결국은 밸류에이션 부분에 관해서 손익분기점에 관해서 장기투자 전력 점검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야인스톡에서는 LG 에너지솔루션과 SK 이노베이션의 배터리 분쟁 마무리가 되면서 그로 인한 시장에 대한 영향들 체크해 봤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들 가지고 계신 분들 그리고 계속해서 관심 가지고 계신 분들 또 채팅창을 보니까 많으신 것 같은데요. 오늘 전해드린 내용들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야인스톡 여기서 마무리합니다.